이어서 이제 할 것 같은데요. 동영상 올릴 때는 따로 올릴 거예요. 너무 오래 얘기 갖고 쏘는 그 감옥 생활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0도도, 아니, 360도 반대예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영화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위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좀,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950년 7월 말에, 그러니까 7월 31일이었죠. 중국과 소련 변경 지역, 뭐 수입 퍼너라는 그 흑로강 동남부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 열차역에서 소련에서 중국으로 송환되는 전범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위가 있었고요. 청 마지막 황제이다 게레만두 정권 황제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최고의 배반자, 매국노, 전범이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의 앞날은 엄청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형이 될지, 무기징역이 될지.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본인이. 자, 그와 다른 중국 전범들 꽤 많았다고 해요. 그 부위의 일행들만 빼고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무슨 전범 관리소로 송환이 되고요. 뭐 그 후에는 또 뭐 하얼빈 전범 관리소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또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가 출생 후부터 지금 그러니까 40세가 넘어서까지 그가 스스로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서 일생생활을 했지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한 게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늘 주위에 시종들이 있잖아요. 옆에 잠자리도 봐주지, 뭐 이불 깔아주고 대주고 다 시종들이 하잖아요. 황제나 황후가. 그리고 뭐 뭐죠? 황태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뭐 손 씻는 거, 발 씻는 것도 다 수정들이 해주지. 목욕까지 시켜주니까요. 옷까지 갈아입혀주잖아요. 그 손톱마저도 그가 스스로 손을 못 자르는 거예요. 손톱을. 그럴 정도로 모든 일상생활은 다 남의 손으로 맡겨졌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기가 원래 스스로 해야 하는 그 일상생활마저도 이 사람한테는 서툴고 힘든 거죠. 뭐, 그리고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하지만 이 중국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 소장과 간수들이 다 이 부위와
그 일행들을 다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을 쓰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방이 아니고 여러 명이 쓰는데 여러 명이 쓰는데도 부인과 그 일행들의 그 구인 있잖아요. 구인들 중에 누군가를 같이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아예 다른 전범들과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같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노인네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게르만주국 정권에서 그냥 중국 간직을 지니고 있었던 노인네들은 이제 같이 방을 쓰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인한테 뭘 해주진 않겠죠. 자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처음에는 막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건 안 해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이것들이 나를 무시를 해? 그러니까 무시를 한다기보단 뭐냐면 그 간수들도 일부러 이렇게 시키는 거죠. 부위가 너한테 말을 시킨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면 좀 이렇게 사이를 둬라. 그 말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켰겠죠. 아니면 자기네가 뭐 미움을 받을까봐 일부러 그 부위를 피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부위도 막 열받는 거예요. 뭐 막 이러면서 되게 처음에는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황제였기 때문에 그 본능이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져요. 한동안은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들과 같이 쓰는 그 노인들한테도 명령조로 뭐라고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뭐 잔소리도 하고 그랬대요. 되게 당당하게.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네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뭐 잘못해갖고 그랬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이건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가 괜히 그냥 나한테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신경질 나니까 괜히 화풀이 하는 거.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위 자신도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까지 빠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땐 부위가 이제 자기의 옷과 이불을 정리하는 거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뭐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든지 아니면 바닥에 그냥 널려져 있든지 뭐 빨래하고 또 그냥 어디다가 그냥 던져주고 다른 사람들이 좀 해게 냅두거나 뭐 아니면 그냥 버리든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옷과 이불과 같이 몸이 그냥 같이 이렇게 뒤적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꾸겨지고 막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고 뭐 찢어지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지면 꼬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신발끈도 못 묶는 위인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교도관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위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썼대요.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제 자기도 이제 힘든 거예요. 생활하기가. 계속 저것들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옷가지나 이불 뭐 이런 것들이 망가지니까 본인한테도 손해잖아요. 본인 생활하는데 없잖아.
없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남들 보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구치소에다가 달라고 해도 그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공해 주는 것만 해주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죠. 뭐 이불 개고 그 뭐지 이렇게 개고, 그 까먹었다. 갑자기 뭐죠 그게? 이불을 개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거의 그냥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각은 못 잡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양말 같은 거, 옷 같은 거 해주면 바늘을 꼬매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늘 꼬매는 것도 처음에 힘들어요. 안 하던 사람이 그거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꼬매는 것도 이게 잘 안 되지. 이게 바늘 이렇게 바늘과 실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처음에. 또 눈까지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원래 눈이 나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지. 또 꼬매는 것도 힘들지. 그리고 가끔 자주 이렇게 꼬매다가 손이 자초가 피나고 그랬다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뭐 크게 다쳐서 또 의무실에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나중에 돼서야 한 본인이 직접 다 할 수 있을 정도에 된 때가 거의 그 감옥에서 나올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평민이 되어가는 거죠. 된 거죠. 그 본인도 되게 뿌듯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배신을 느꼈고, 증오하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다가 그 마음도 이제 다 사라져지고, 그들과 같이 평등한 위치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게 될 정도도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황제였던 사람이 전범이 되고 이제 평민이 되었으니까 이제 신분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체면이 체면의 손상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본인이. 근데 나와서 평민이 됐는데 뭘 할 줄 알아야 본인이 그걸 하죠. 근데 감옥 생활에서 그 오랫동안 힘들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평민 생활하기에 큰 도움이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 사람한테 체면 깎이는 일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기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을 맞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서 1959년 9월 1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그러니까 마오쩌둥이죠. 특별 사면을 명함으로 인해서 통지를 내립니다. 근데 되게 일찍 통지를 했나요? 번호는
그러니까 최고인민법원이죠. 게레만주 정권 전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게레만주 정권 전범 애신가락 부인은 징역 10년으로 징역생활 기간에 노동대조와 사상교육을 겪으면서 확실한 선도가 되었으므로 특별 사면에 준다. 석방을 하겠다 해서 1959년 12월 4일날 그는 완전히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원사로 일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정원사 같은 노동자 일을 먹고 있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을 위해서 뭐 정치인, 뭐 역사학자, 서예가, 그리고 의사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과, 그것도 이제 자기와 나이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많이 어린 사람은 아니고요. 그때 중년이었나? 그러니까 40, 50대 된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그래도 좀 행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1967년 10월 17일 향년 62세의 병으로,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베이징 어느 병원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위의 소련과 중국에서 감옥 생활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